어머니, 시댁에 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게 뭐 잘못됐나요? 부모님 뵈러 오는 건데 꼭 그런 예의를 차려야 해요? 결혼 전에 인사 올 때부터 매번 빈손으로 오는 며느리가 억울하다고 내뱉는 말들이었습니다. 민정아, 비싼 걸 사오라는 게 아니야. 누구 집이 됐던지 간에 집을 방문할 때는 최소한의 예의를 차려야지. 너 친정 갈 때는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 않니? 아, 전 그런 거 몰라요. 시댁에 오는 것만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과연 이 난간을 어머니는 어떻게 헤쳐나가실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출레입니다. 벌써 60을 넘긴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도 새벽 5시면 눈이 번쩍 떠져요. 어쩌면 평생 그렇게 살아온 습관이겠죠. 남편은 아직 코를 골고 있고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우리 성재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며느리와 함께 집에 오는 날이었어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왔는데 드디어 시간을 낸 거죠. 부엌에서 찬거리를 하나씩 꺼내며 무엇을 해줄지 고민했어요. 며느리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준비했죠. 갈비찜에 잡채, 동그랑땡까지. 아무래도 첫인사니까 정성을 들여야겠다 싶었거든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남편이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나타났어요. 며느리 온다고 했잖아요. 준비할 게 많아서요. 남편은 그저 미소만 지으며 화장실로 향했어요. 우리 부부는 여전히 서로를 배려하며 살고 있었죠. 특별히 큰 갈등도 없고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일상이었어요. 오전 10시쯤 되었을 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왔어요. 성재의 목소리였어요. 급하게 앞치마를 풀고 현관으로 나갔죠. 성재 뒤로 작고 마른 여자가 서 있었어요. 민정이라고 했나요? 생각보다 더 어려 보였어요. 어서 와요. 많이 기다렸어요. 며느리는 고개만 살짝 숙이며 인사했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죠. 아무래도 아직 잘 몰라서 그러겠다 싶었어요. 첫 방문이니까 어색할 수도 있고요. 들어와서 편하게 앉아요. 거실로 안내했는데 며느리는 소파 끝자락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로요. 마치 면접을 보러 온 사람처럼 긴장해 있더라고요. 민정아, 편하게 해. 여기가 이제 너희 집이나 다름없잖아. 성재가 옆에 앉으며 말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죠. 점심 준비할게요. 뭘 좋아해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래서 혼자 부엌에서 상을 차렸어요. 갈비찜부터 시작해서 미역국, 나물 반찬까지.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지만 첫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상을 차리는 동안 거실에서는 성재만 혼자 떠들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는 가끔 네라고 대답하는 정도였죠. 참 조용한 아이구나 싶었어요. 자, 밥 먹어요.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어색해하며 젓가락을 들었어요. 음식을 조금씩만 집어 먹더라고요. 입맛이 없는 건지 아니면 예의상 그러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우리 민정이는 평소에 뭘 좋아해? 물어봤는데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았어요. 성재가 대신 답했죠. 어머니, 민정이는 좀 내성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처음엔 다들 그렇죠. 아무래도 낯선 환경이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점심을 다 먹고 나서도 며느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러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부엌으로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요. 성재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아직 어려서 그러겠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그릇들을 정리했죠. 오후 2시쯤 되었을 때 성재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민정이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먼저 갈게요. 벌써 가겠다는 거였어요. 겨우 두어 시간 있었는데 말이죠. 며느리도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가방을 챙겼어요. 인사도 간단했죠. 다음에 또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성재 뒤를 따라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니 갑자기 집안이 적막해졌어요. 남편은 TV 앞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아쉬웠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죠. 그리고 며느리가 조금 더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처음엔 어색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예쁘긴 하더라고요. 우리 성재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다음번엔 뭘 해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며느리도 점점 마음을 열고 우리 가족이 될 거라고요. 하지만 뭔가 미묘한 기분이 남아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어색함 같은 거 말이에요. 첫 방문 이후로 석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성재와 민정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왔죠. 매번 짧게 얼굴만 비추고 가는 정도였지만 그래도 며느리를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몰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빈손으로만 오더라고요. 과일 하나, 떡 한 상자도 없이요. 추석이 다가왔어요. 우리 집에서 차례를 지내기로 했거든요. 며칠 전부터 차례상 준비를 하느라 바빴죠.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치고 갈비찜도 만들었어요. 민정아, 추석 때 뭔가 특별히 만들고 싶은 거 있어? 전화로 물어봤는데 대답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다 잘해주시잖아요.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혼자 모든 걸 준비했죠. 차례상에 올릴 음식만 15가지가 넘었어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씨름했어요. 추석 당일 성재 부부가 왔어요. 역시나 빈손이었죠. 어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민정이의 인사는 여전히 형식적이었어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옆에 서서 가만히 있기만 했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차례가 끝나고 송편을 나눠 먹을 때였어요. 민정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그리고 전화를 받더라고요.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어요. 어머니, 송편 맛있게 드셨어요? 네, 택배로 보낸 한우 받으셨죠? 그것도 보내드렸어요. 네, 저도 추석 잘 보내고 있어요.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는 거였어요. 한우를 보냈다는 말이 귀에 들어왔죠. 우리 집에는 빈손으로 왔으면서 친정에는 한우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민정이도 자신이 한 말을 의식한 듯 표정이 어둑해졌죠. 그 이후로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다른 때도 그랬나 싶어서요. 한 달 뒤 성재 생일이었어요. 미리 전화를 했죠. 성재 생일인데 집에서 간단하게 해줄까? 네, 좋아요. 민정이랑 같이 갈게요. 그래서 미역국도 끓이고 성재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놨어요. 케이크까지 주문해뒀죠. 저녁 때 둘이 왔는데 또 빈손이었어요. 성재 생일인데 부부가 뭔가 준비한 기색이 전혀 없더라고요. 우리 성재 생일 축하해.
케이크를 가져다 놓으며 말했는데 민정이는 그제서야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케이크도 준비하셨네요.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자신이 준비할 일을 제가 대신 해준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생일 파티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정이는 거실에서 성재와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부엌에 와서 도와줄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그때 성재가 민정이에게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번엔 어머니께 뭔가 사드리자. 그러자 민정이가 대답했어요. 시댁은 이해심이 많으시니까 그냥 와도 되잖아. 어머니도 뭐라고 안 하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을 뻔했어요. 시댁은 이해심이 많으니까 그냥 와도 된다고요? 이해심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김장철이 되었어요. 해마다 김장을 담그면 성재한테도 김치를 나눠줬거든요. 이번에도 전화를 했죠. 김장했으니까 가져가. 민정이도 좋아할 거야. 고맙습니다, 어머니. 내일 갈게요. 다음 날 성재가 혼자 왔어요. 민정이는 친구 만난다고 못 온다더라고요. 민정이는 김치 좋아해? 네, 좋아해요. 근데 어머니가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도 제가 해준 음식을 좋아한다니까요. 김치를 포장해서 성재에게 건네주는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민정이는 친정에도 김치 갖다 드려? 성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친정 어머니가 김치 담그는 걸 못하셔서 민정이가 사다가 갖다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비싼 김치로요. 또 그런 거였어요. 친정에는 비싼 김치를 사다 드리면서 시댁에서는 공짜로 받아가는 거죠.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어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추석 때 한우 이야기, 생일 때 케이크 이야기, 그리고 오늘 김치 이야기까지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뭔가 불편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친정과 시댁을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 다음 주에 민정이와 둘이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성재가 회사 일로 늦는다고 해서 먼저 와 있었거든요. 민정아, 차나 한잔 할까? 부엌에서 차를 우리며 말을 꺼냈어요. 민정이 친정 어머니는 요즘 어떠세요? 네, 건강하세요. 어머니가 챙겨드리는 것들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보여주더라고요. 친정에 보낸 선물들 사진이었어요. 한우, 전복, 고급 과일까지. 정말 정성스럽게 포장된 것들이었죠. 참 좋은 딸이네요. 그렇게 말하니까 민정이가 웃으며 답했어요. 친정이니까 당연하죠. 시댁은 어머니가 워낙 이해심이 많으셔서 부담 없이 올 수 있어서 좋아요. 또 그 말이 나왔어요. 시댁은 이해심이 많으니까 부담 없다는 말이요. 마치 친정은 특별하고 시댁은 그냥 편의시설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민정이를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여전히 예쁘고 얌전해 보이지만 뭔가 계산적인 면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남편에게 이야기해 봤어요. 여보, 민정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 친정에는 온갖 좋은 것들 다 사다 드리면서 우리한테는 빈손으로만 와요. 남편은 별거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친정이 더 편하니까 그런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이해심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요. 마치 시댁은 뭘 해줘도 당연하고 친정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곳인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직접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괜히 예민한 시어머니로 보일까 봐서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사귀었죠. 하지만 이건 분명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문제의 시작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민정이의 행동들이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성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 민정이가 친구 한 명 데리고 갈게요. 밥 먹으러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였어요. 며느리가 친구를 데려온다니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 알겠다. 뭔가 준비할 게 있을까?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면 다 좋아할 거예요. 민정이가 어머니 음식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제 음식을 자랑했다니까요. 그래서 정성껏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새벽부터 장을 봤어요. 갈비도 사고 싱싱한 생선도 골랐어요. 나물도 여러 가지 무치고 잡채도 만들었죠. 손님이 오는데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씨름했어요. 남편은 골프 가서 없었고 혼자 모든 걸 준비했죠. 등이 아파서 중간중간 쉬면서도 계속했어요. 오후 2시쯤 성재와 민정이가 왔어요. 민정이 옆에는 또래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죠.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제 친구 수진이에요. 안녕하세요. 민정이한테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수진이라는 친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손에는 예쁜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께 드리라고 민정이가 사자고 해서 샀어요. 그런데 민정이의 표정이 어색해졌어요. 마치 그런 이야기를 할 계획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거든요. 고마워요. 들어와서 편하게 앉아요. 거실로 안내하면서 민정이를 살짝 왔는데 역시나 빈손이었어요. 친구는 꽃까지 사왔는데 정작 며느리인 민정이는 아무것도 없었죠. 어머니, 오늘 뭐 해주실 거예요? 민정이가 물어봤어요. 마치 메뉴를 확인하는 것 같았죠. 갈비찜이랑 생선구이, 잡채도 만들어놨어. 역시 어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수진아, 진짜 맛있을 거야. 그리고 수진이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음식을 정말 잘하세요. 항상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주세요. 항상 이렇게 차려준다는 말이 이상했어요. 마치 제가 늘 준비되어 있는 식당 같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상을 차리러 부엌에 가는데 민정이가 따라왔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음식 사진 찍어도 될까요? 인스타에 올린다고 해서요. 그래, 괜찮아. 어머니 음식이 맛있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많이 해주시겠죠? 그 말 속에서 뭔가 이상한 뉘앙스를 느꼈어요. 마치 제가 당연히 많이 해줘야 한다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상을 차리고 다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수진이는 계속 음식을 칭찬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가 요리를 배우신 건가요? 아니야, 그냥 오래 해보니까 늘었지. 민정이가 복받았네요. 이런 어머니를 두고 수진이의 말에 민정이가 웃으며 답했어요. 맞아요. 어머니가 워낙 잘해주셔서 저는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씁쓸했어요. 편하게 지낸다는 말이 마치 제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민정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어머니 음식 진짜 좋아해요. 다음에 또 데려와도 될까요? 그래, 언제든지 와. 감사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친구들한테도 자랑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민정이에게 나는 그냥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음식 잘하는 시어머니, 뭔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시어머니 말이에요. 수진이가 돌아와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정말 잘 먹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요. 그들이 가고 나서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준비한 음식을 먹고 가면서 민정이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기더라고요. 저녁에 성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수진이가 음식 정말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어머니, 민정이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원래 털털한 성격이라서 예의 같은 거에 좀 둔감해요.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 싶었어요. 무슨 말이야? 아, 그냥요. 혹시 민정이가 실수한 게 있으면 이해해 주세요. 애가 원래 털털해서 그래요. 털털하다는 말로 모든 걸 넘어가려는 건가 싶었어요. 예의 없는 행동도, 빈손으로 오는 것도,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도 말이에요. 성재야, 털털한 거랑 예의 없는 건 다른 거야. 어머니, 민정이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다. 그냥 그래.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성재가 민정이 편만 들게 뻔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민정이가 친구 데려왔는데 참 기분이 이상했어요. 왜? 친구는 꽃까지 사왔는데 정작 며느리는 빈손이었어요. 그리고 마치 제가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젊은 애들은 원래 그런 거 잘 몰라. 또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 하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이 민정이를 감싸기만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민정이를 볼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커졌어요. 제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음식 잘하는 시어머니, 뭐든 해주는 시어머니로 말이에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제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다들 제가 예민하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사귀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서 언젠가는 터질 것 같았어요. 제 인내심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수진이와의 만남 이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여사가 다가왔어요. 춘례 씨, 며느리 복 터졌다면서요? 갑작스러운 말에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모르세요. 며느리가 SNS에 올린 거 봤는데 시댁이 너무 편하다고 하던데요. 그냥 몸만 가면 된다고요. 머리가 띵했어요. 민정이가 SNS에 뭘 올렸다는 건가요? 제가 SNS를 잘 몰라서요. 아이고,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런 거 해요. 우리 딸이 보여줬는데 며느리가 시댁 자랑을 엄청 했더라고요. 분위기 편하고 뭐든 다 해주신다고요. 김 여사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정이가 저에 대해 뭘 썼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딸이 그러더라고요. 저 며느리 진짜 복 받았다고요. 시댁에서 저렇게 해주는 데가 어디 있냐고. 김 여사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우리 때는 시댁 가면 얼마나 눈치 봤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사네요. 집에 돌아와서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재야, 민정이가 SNS에 뭘 올렸다는데. 아,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시댁이 편하다고 한 말씀 정도요. 어떻게 썼는데? 성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시댁 분위기가 편해서 좋다고 썼어요. 어머니를 칭찬한 거예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SNS를 할 줄 몰라서 답답했죠. 다음 날 옆집 사는 박 여사를 만났어요. 춘례 씨, 며느리가 정말 솔직하네요. 또 그런 이야기였어요. 뭘 솔직하다고 하세요? 아, SNS 보니까 시댁은 몸만 가면 된다고 했다면서요. 준비할 것도 없고 편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몸만 가면 된다고요. 제가 하루 종일 준비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인가요? 우리 딸한테 보여줬더니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런 시어머니 만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박 여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참 당당해요. 우리 때는 감히 그런 말 못했는데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건 민정이가 공개적으로 올렸다는 뜻이잖아요. 그것도 저를 무시하는 내용으로요. 며칠 뒤 성재와 민정이가 집에 왔어요. 평소처럼 빈손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정이의 인사는 여전히 형식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라 보였어요. 더 당당해진 것 같았거든요. 점심을 준비하면서 민정이를 유심히 봤어요.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부엌에서 제가 혼자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민정아, 잠깐 이리 와봐. 부엌으로 불렀어요. 민정이가 귀찮은 듯 일어나서 왔죠. 왜 그러세요? 민정이가 SNS에 뭘 썼다는데. 민정이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어요. 아, 그냥 시댁이 편하다고 썼어요. 어떻게 썼는지 정확히 말해봐. 민정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시댁 놀러 가면 분위기 편해서 좋다고 썼어요. 그냥 몸만 가면 되니까 부담 없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몸만 가면 된다고요. 제가 매번 하루 종일 준비하는 건 뭐가 되는 거죠? 민정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무슨 뜻이요? 몸만 가면 된다는 게 나는 뭘 하고 있는 건데. 민정이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다 해주시잖아요. 제가 뭘 준비할 게 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알아서 다 해준다고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거잖아요. 민정아, 앞으로는 오는 날을 미리 알려줘. 왜요? 준비가 필요하거든. 몸만 오는 곳이 아니야. 민정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강하게 말하는 거였거든요. 어머니 지금까지 괜찮았잖아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괜찮지 않았어. 그냥 참았던 거야. 어머니가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예민하다고요?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민정이가 너무 무례한 거잖아요. 예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빈손으로 와서 밥 해달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민정이가 입술을 삐죽 내밀었어요. 다른 시댁도 다 그런데요. 며느리 오면 밥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다른 시댁은 어떻게 아는 거죠? 그리고 당연한 거라고요. 민정아, 당연한 건 없어. 모든 건 서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시댁이 편하다고 한 게 잘못인가요? 그때 성재가 부엌으로 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앞으로는 올 때 미리 연락하라고 했을 뿐이야. 성재가 민정이를 보더니 말했어요. 민정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미리 연락하자. 하지만 민정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냈는데. 그날 이후로 민정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보다 더 건성으로 인사하고 일찍 가버리더라고요. 성재에게서 따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민정이가 좀 기분 나빠해요. 왜? 어머니가 갑자기 변했다고 해요. 예전에는 그런 말 안 하셨는데 왜 그러냐고요. 제가 변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성재에게는 그렇게 들리나 보더라고요. 성재야, 엄마도 사람이야. 무조건 참을 수는 없어. 어머니, 민정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또 민정이 편을 들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며느리 복 터졌다.
몸만 가면 된다. 편한 시댁이라는 말들이요. 제가 그동안 정성껏 해준 모든 것들이 민정이에게는 그냥 당연한 서비스였던 거예요. SNS에 올려서 자랑할 만한 편의시설 같은 거 말이에요. 정말 모욕적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번만큼은 참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게 둘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성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예전 같았으면 반가워하며 뭘 해줄까 고민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엄마가 좀 바빠서 힘들 것 같다.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바빴어. 성재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거절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다음 주는 어때요? 다음 주도 약속이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베풀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평소 같았으면 제가 먼저 안부 전화를 했을 텐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항상 제가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김장철이 왔어요. 해마다 김치를 담그면 성재네 집에도 나눠줬는데 올해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이 물어봤어요. 성재한테 김치 안 갖다 줘. 필요하면 사 먹겠지. 왜? 어디 아파? 안 아파. 그냥 안 할 거야. 남편이 의외라는 듯 저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2주일이 지나도 성재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먼저 연락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하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을 거였어요. 장을 보러 나갔다가 김 여사를 만났어요. 춘례 씨, 요즘 며느리 안 와요? 네, 안 와요. 왜요? 싸우기라도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바빠서 그래요. 김 여사가 수상하다는 듯 저를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성재네 집에 한 번도 가지 않았고 그들도 우리 집에 오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누구를 위해 음식 준비할 필요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었거든요. 성재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요즘 왜 이래요? 한 달 넘게 연락도 안 주시고. 바빠서 그래. 뭐가 그렇게 바빠요? 그냥 바빠. 어머니, 혹시 민정이가 뭔가 잘못했나요? 성재도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그럼 이번 주말에 갈게요. 이번 주말도 약속 있어. 성재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성재가 계속 오겠다고 하는데 자꾸 거절하니까 이상하게 여기네요. 그럼 어쩌라고? 내가 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해? 남편도 제 변화를 느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며칠 뒤 성재가 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민정이가 어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네, 어머니 음식도 그립고 얼굴도 보고 싶다고 해요. 음식이 그립다는 말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역시 음식 때문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럼 언제 올 건데? 이번 주말은 어때요? 글쎄, 바쁠 것 같은데. 어머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성재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민정이가 뭔가 말했나 봐요. 그때 깨달았어요. 민정이는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걸요. 그냥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는 받는 만큼만 줄 거였거든요. 다음에 연락할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거리를 두었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지도 않고 김치나 반찬을 갖다 주지도 않았어요.
예전에 이 춘례는 끝났어요. 이제는 제 소중함을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소중하게 대할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신경 쓰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과연 그들이 제 소중함을 깨달을지 아니면 계속 모를지 지켜보는 시간 말이에요.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성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급한 일이 생겨서 내일 민정이랑 같이 갈게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죠. 무슨 일인데? 가서 말씀드릴게요. 시간 되시죠? 그동안 한 달 반 넘게 연락도 제대로 안 하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라니요.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현관문이 열렸어요. 성재와 민정이가 함께 왔는데 뭔가 달랐어요. 민정이 손에 커다란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정이의 인사가 평소보다 훨씬 상냥했어요. 목소리도 한 톤 높아진 것 같았죠. 어서 와요. 거실로 안내하는데 민정이가 쇼핑백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려놨어요.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한우, 고급 과일, 비싼 건강식품까지. 평소에 빈손으로만 오던 민정이가 갑자기 이렇게 많은 선물을 들고 온 거예요. 이게 다 뭐야? 그냥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서요. 민정이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억지로 웃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은 빈손이어도 괜찮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정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성재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그게... 민정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아, 앉아요. 뭔 급한 일인지 들어볼게. 소파에 앉으니 성재가 민정이를 보더라고요. 마치 민정이가 말해야 한다는 눈빛이었어요. 민정이가 입술을 달싹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큰일이 났어요. 무슨 일인데? 전세집이 문제가 생겨서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겠다고 해서 나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새 집을 구하려면 전세금이 더 필요한데 저희 힘으로는 어려워서요. 드디어 본색이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선물을 들고 온 거였구나. 얼마나 필요한데? 성재가 대신 답했어요. 2천만 원 정도요. 저희가 최대한 알아봤는데 그 정도는 부족해서요. 2천만 원이라니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리러 온 거예요?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혹시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꼭 갚을게요. 갑자기 상냥해진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예의 바른 며느리가 된 거죠. 민정아, 그동안 우리 관계가 어땠는지 생각해봤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정이가 진심으로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몇 번이나 빈손으로 왔는지 세어봤어. 어머니, SNS에 시댁은 몸만 가면 된다고 쓴 것도 기억나고? 민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건 그때는 시댁이 이해심이 많아서 괜찮다고 했잖아. 그런데 돈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선물 들고 와서 도와달라고? 성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민정이가 그때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지금은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언제부터 반성했는데.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려워서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민정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정아, 그동안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 어머니가 워낙 잘해주셔서. 잘해준다고 당연하게 여긴 거지.
민정이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갑자기 바뀐 태도가 우스웠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잘못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민정아, 사람 관계는 은행이 아니야. 필요할 때만 찾는 곳이 아니라고. 어머니, 정말 급해서 그래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민정이가 거의 매달리듯 말했어요. 그동안 친정에는 한우도 보내고 비싼 선물도 많이 했잖아. 친정에서 도움 못 받아. 민정이가 머뭇거렸어요. 친정은 형편이 어려워서 도움을 못 받아요.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SNS에 친정에 보낸 비싼 선물들 자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형편이 어렵다고요? 아, 친정은 형편이 어렵고 시댁은 넉넉해 보이니까 여기서 해결하려는 거구나. 민정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성재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절박해서 그래요. 다른 데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성재야, 그동안 민정이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니? 어머니, 그건 다 지난 일이고. 지난 일, 한 달 전까지도 계속된 일인데.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민정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성재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민정아, 사람은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해. 급할 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어떻게 달라질 건데? 앞으로는 정말 예의 지키고 선물도 챙겨오고 어머니께 잘할게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예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민정아, 진심이 없는 예의는 의미가 없어. 민정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도와주세요. 제가 뭘 해드리든지 할게요. 뭘 해드리든지 하겠다고요. 그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순간이라는 걸요. 민정이가 제 소중함을 깨닫는 순간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섰거든요. 천천히 일어나서 민정이가 가져온 선물들을 다시 쇼핑백에 넣기 시작했어요. 이거 다시 가져가요. 어머니, 왜요? 필요할 때만 주는 선물은 받고 싶지 않아서. 민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침내 상황을 이해한 것 같았거든요. 선물 봉투들을 하나씩 쇼핑백에 넣으면서 차분히 말했어요. 민정아, 그동안 시댁에 오면서 항상 빈손이었지. 민정이가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친정에는 과할 정도로 선물하면서 말이야. 쇼핑백을 민정이 앞으로 밀어주며 계속했어요. 그동안 내가 시댁을 대했던 방식 그대로 나도 빈손으로 대할게. 민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전세금은 도와줄 수 없어. 그 순간 성재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정말 급한데요. 성재야, 급하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 어머니, 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성재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다른 친척들한테 부탁해봐. 어머니, 저희한테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나는 그동안 민정이한테 받은 대로 하는 거야. 민정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민정아, 예의는 배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야.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반성했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민정이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민정아, 그동안 시댁은 편한 곳이라고 SNS에 올렸지. 어머니, 그건 몸만 가면 되는 곳이라고 했고. 민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우습지 않아? 성재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민정이가 어렸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어렸어서. 성재야, 민정이 나이가 몇 살인데 어려서 그래. 그게 아니라. 성재야, 너도 마찬가지야. 그동안 민정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서 왜 아무 말 안 했어? 성재가 당황했어요. 어머니, 저는 중간에서 어려워서. 중간에서 어려우면 올바른 쪽으로 서야지. 틀린 쪽을 감싸면 안 되는 거야.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민정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성재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민정이가 매달리듯 말했어요. 민정아, 사람은 변하지 않아. 특히 30살이 넘어서는 더욱 그래. 어머니, 저 정말 변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변해서 보여줘. 돈 받고 나서 변하겠다는 건 순서가 틀렸어. 민정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천천히 일어나서 쇼핑백을 민정이한테 건넸어요. 이거 다시 가져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정말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서 산 거예요. 필요할 때만 사오는 선물은 진심이 아니야. 민정이가 쇼핑백을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이대로 살아.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성재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저희가 정말 어려운데. 심해, 성재야. 그동안 민정이가 나한테 한 게 심하지 않았어. 어머니, 그런 사소한 일로 이러실 거예요. 사소한 일이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사소한 일, 성재야, 사람 사이의 예의가 사소한 거야? 그게 아니라, 성재야, 너도 민정이 편만 들지 말고 제대로 생각해봐. 그동안 민정이가 어떻게 했는지. 성재가 말을 못했어요. 민정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 그동안 시댁에 와서 뭘 도와준 적 있어? 어머니가 다 하시니까. 내가 다 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지. 민정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이제 알겠지? 당연한 건 없다는 걸. 민정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앞으로는 잘할게요.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민정아,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그런데 너는 그걸 몰랐고. 어머니, 이제 늦었어.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워. 현관으로 걸어가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이만 가세요. 성재가 황급히 따라왔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성재야, 나도 사람이야. 무한정 참을 수는 없어.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이제 어른이잖아. 민정이도 쇼핑백들을 들고 현관으로 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민정아,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곰곰 생각해봐. 그럼 답이 나올 거야.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다음에 올 때는 미리 연락하고. 어머니,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마. 이제 그런 건 받지 않을 거니까. 그들이 나간 후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개운했어요. 그동안 속에 쌓여있던 답답함이 다 풀린 것 같았거든요. 민정이가 마침내 깨달았을 거예요. 시댁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주는 곳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성재도 알았을 거예요. 중간에서 어렵다고 해서 잘못된 편을 들면 안 된다는 걸요. 소파에 앉아서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무조건 참아주는 시어머니는 아닐 거예요. 받는 만큼 주고 예의를 지키는 만큼 대해주는 시어머니가 될 거였어요. 그게 바로 진짜 어른의 관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2달이 지났어요. 성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갈게요. 민정이랑 같이요. 그래, 미리 연락해줘서 고마워. 네, 그리고 어머니. 민정이가 선물 준비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뭘 해줄까 하루 종일 고민했을 텐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어요. 간단한 음식만 준비했죠. 주말이 되어 성재와 민정이가 왔어요. 민정이 손에는 정갈하게 포장된 과일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정이의 인사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더 정중하고 조심스러웠거든요. 어서 와요. 거실로 안내하니 민정이가 과일 상자를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올려놨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좋은 걸로 골라왔어요. 고마워요. 예전처럼 과하게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게 당연한 거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정이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민정이가 부엌으로 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일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소파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식사를 마친 후에도 민정이가 뒷정리를 다 했어요. 심지어 바닥까지 닦더라고요. 민정아, 전세 문제는 어떻게 됐어? 다른 곳에서 대출 받아서 해결했어요.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됐어. 더 이상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의 일은 그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들이 가고 나서 정말 마음이 편했어요. 예전처럼 뒤실 걱정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었거든요. 며칠 후 성재가 혼자 왔어요. 어머니, 민정이는 친구 만난다고 못 왔어요. 미리 양해 구하라고 하더라고요. 양해를 구하라니 정말 많이 변했네요. 성재야, 그동안 엄마가 너무 참기만 했나 봐.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했네요.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겠어요. 성재도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무조건 민정이 편만 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게 됐거든요. 하고 싶은 말은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했어요. 친구들과 등산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혹시 성재가 올까봐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제 일정을 먼저 챙겼거든요. 여보, 목요일에 등산 갈 거예요. 그래, 좋아. 성재가 온다고 하면 다른 날 오라고 할 거예요. 남편도 제 변화를 이해해 주었어요. 요리 교실에도 등록했어요. 60이 넘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기분이 신선했죠. 오늘은 이탈리아 요리를 배워볼게요. 강사 선생님이 말하니 설레었어요. 제 시간을 제가 원하는 일에 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처음 알았거든요. 몇 주 후 민정이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성재 생일인데 집에서 해드려도 될까요? 미리 물어보는 거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일에 갑자기 왔을 텐데 말이죠. 그래, 좋아. 어머니, 제가 케이크랑 준비할 것들 다 가져갈게요.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성재 생일날 민정이가 정말로 케이크와 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다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편히 앉아 계세요. 민정이가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차렸어요. 제가 거들겠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됐어.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겠어요.
민정이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저녁에 남편과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요즘 제가 어때요? 좋아 보여.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졌어. 선을 긋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 당신이 너무 착하게만 살았나 봐.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착한 것도 좋지만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김 여사가 물어봤어요. 춘례 씨, 요즘 며느리랑 어때요?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네,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선을 그었을 뿐이에요. 선을 그었다고요? 네, 더 이상 무조건 참지 않겠다고 정했어요. 김 여사가 감탄하더라고요. 역시 춘례 씨가 대단해요. 저도 배워야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사는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정말 자유로웠어요. 누구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며느리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베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로 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제 자신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거든요. 60이 넘어서야 깨달은 거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받는 만큼 주고 존중받는 만큼 존중해주는 관계. 그게 바로 건강한 인간관계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선을 긋고 나니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었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